배치시켰냐에 따라서 매출이 2배 넘게 차이가 나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엄청난 꿀팁이네요. 예. 저는 아예 간과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하게 중국 사입 제조로 잘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탁 판매로 3년 정도를 하다가 2023년부터 중국 사입이랑 그다음에 이제 개인 셀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상품 제조 쪽을 지금 파고 있는 유튜버 멀티파이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이제 간단하게 사업 시작하게 된 계기랑 사업의 계보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원래 처음에는 2020년 그때 이제 제가 27살 때였는데 원래 사실 스타트업을 21살부터 준비하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일단 무자본, 무리스크 이쪽에 제가 좀 꽂혔어가지고 위탁을 시작을 했었는데 전 대량 위탁이 있었어요. 대량 위탁을 시작했다가 한 1, 2년쯤 됐을 때야 월 매출 한 4, 5천 정도 찍었었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유튜브가 막 시작될 때였었어가지고 운 좋게 좀 유튜브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강의도 동시에 같이 했었어가지고 대량 위탁이랑 전자책 강의 3개를 한 2023년까지 하다가 사실 위탁에서 좀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네. 왜냐면 사실 돈은 잘 벌리긴 했거든요. 네. 왜냐면 워낙 무리스크에다가 현금 흐름이 좋다 보니까 또 전자책 강의도 같이 하고 있었고 근데 한 제 그 나이 때가 아마 29, 30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매출다 이런 거 다 좋은데 내가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까? 이 생각이 들어서 조금 사업다운 사업을 해보자 싶어서 23년부터 중국 사입이랑 이제 상품 제조, 브랜드 이쪽으로 다 넘어와서 지금 2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 그렇군요. 아, 그럼 중국 사입 제조 같은 경우면은 이제 브랜딩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1688이나 타오바오에 있는 판매자랑 컨택을 좀 해서 이제 좀 제품을 대량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사실 저의 첫 시작은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됐어요. 보통은 이제 타오바오 1688을 먼저 하시다가 조금씩 넘어가시는 그건데 저희는 이제 제가 워낙 위탁을 오래 쓰다 보니까 진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싶어서 저희는 첫 사입이 중국 현지였어요. 비행기부터 탔어요. 그렇네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싶어서 이웃시장 아시죠? 네, 이웃시장 갔던 게 저희 이제 처음 사입이었어요. 그래서 이웃 가서 첫 사입을 했다가 이제 그때 좀 어느 정도 경험을 느끼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캔톤페어라는 박람회를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중국 공장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쪽에서 잘하려면은 사실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좋은 공장 툴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소재별로, 제품별로 그거였어가지고 그때부터 매번 공장 다니면서 제조 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현지 중국인과 바로 시작을 한 거네요. 예, 그때 진짜 이웃시장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갔는데. 일단 전 중국도 사실 거의 처음 가봤었고 이웃시장은 영어가 안 돼요. 그리고 중국어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팝하고 써가지고 아주 안녕하세요 니하오 들어와가지고 그냥 부딪혔어요, 그냥. 그러면 혹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근 매출이랑 그럼 순이익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매출액은 제품 꽉 차 있을 때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 나오고요. 순이익률은 1차 마진은 보통 30~40%에서 끊기고 광고비나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20% 정도? 최종 마진이 20%는 남는 거네요. 예, 20% 정도. 그러면 나름대로 되게 수익률이 높은 편이네요. 네, 원래는 되게 낮았어요. 10%였는데 올렸어요, 많이.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우면서. 그러면 혹시 이제 업무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 팀원분들 소싱 팀원 있고 CS 팀원 따로 있고 저는 이제 같이 하고. 모든 사업의 공통적인 영역인 광고 그리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저희 제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운영법은 좀 다르긴 해요. 사실 쿠팡은 그냥 광고 돌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이라는 플랫폼은 제품만 좋으면 리뷰 쌓는 거 정도 말고는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쿠팡을 처음 시작해서 상품 4개인가를 등록했을 때 거의 리뷰 한 10개? 20개일 때 3달째 매출이 한 7천이 나왔었거든요. 로키크로스 말씀하시죠? 네, 크로스. 그래서 저는 쿠팡은 진짜 솔직히 상품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쿠팡에서 내가 어느 정도 1차 마진 40%를 확보한 상태에서 광고를 돌렸는데 광고비가 안 쓰이거나 로아스가 안 나온다. 그럼 솔직히 100% 상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품 버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네이버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사몰을 썼다가 사실 자사몰을 접었어요.
왜냐면 저희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 검색해서 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는 제품들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사몰은 어차피 외부 유입 때문에 있는 건데 외부 유입을 못 시키다 보니까 자사몰을 폐지시키고 스스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 운영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저희도 처음이었다 보니까 네. 위탁 말고는 그래서 처음에 엄청 고생을 좀 했어요. 저희 제품이 순위가 막 400위부터 시작하는데 결국은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이다 보니까 무조건 순위를 올려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럼 순위 추적해가면서 얘를 올려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극초반에는 너무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적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잘. 쿠팡에서는 예를 들어 뭐 저희 구르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리자마자 2천만 원씩 팔렸었거든요, 한 달에. 근데 네이버에서는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팔릴까 말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쿠팡에서 팔리는 거 보니까 상품성은 검증이 됐어. 근데 네이버에서는 그럼 내가 못하는 건가 보다 싶어서 네이버를 진짜 엄청 팠어요. 그래서 저희가 썼던 것들은 일단은 그 외부 유입을 무조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을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통해서 순위를 올리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처음에 상품 딱 등록하면 순위가 막 200이 300이 그죠, 맨 밑에 있죠. 그쵸. 거기서 하루에 쳐서 들어봤자 몇 명이나 들어오겠어요. 많이 들어와봤자 뭐 한 4명, 5명인 건데 그럼 결국은 외부에서 끌어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썼던 게 블로그 체험단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네이버 클립이라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쇼폼. 네네. 쇼폼 쪽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쇼폼이 터졌어요. 그래서 쇼폼에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유입이 하루에 200명, 많으면 700명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네이버의 순위가 쭉 오르더라고요. 그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네이버 SEO 최적화를 진짜 많이 시켰어요. 올라갔을 때 그 상품명으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네이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품명을 제대로 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대충 하죠. 예. 근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대량 등록을 했었다 보니까 대량 등록은 상품명으로 매출을 내거든요. 한 3년 정도를 상품명만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넘어올 때 그것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품명만 잘 맞춰도 매출이 한 3배는 뛰어요, 네이버는. 그래서 올라가면서 순위 추적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10만 키워드 탑10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되니까 그냥 검색 자연 매출로도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엄청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처음부터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느낌인데 처음부터 네이버 CPC를 해보실 생각은 혹시 키워드가 너무 컸나요? 키워드도 컸었고 솔직히 CPC를 돌려도 CPC가 주는 유입과 구매가 외부 유입에 비하면 정말 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CPC로 해봤자 물론 이제 CPC는 클릭 점수를 안 먹잖아요. 판매 점수만 먹는데 솔직히 CPC로 돌려서 많이 팔아봤자 로아스도 딱 손익분기점 정도만 나오고 많이 팔려봤자 뭐 하루에 뭐 한 40만원치 30만원치인데 외부 유입 한번 터트려버리면은 검색 유입이 엄청 오다 보니까 클릭도 먹어서 순위가 엄청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CPC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엄청 열심히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로아스 한 500에서 1000 사이 나오는 정도만 유지하고 그래서 저희는 CPC 매출이 전체의 한 20%도 안 됐어요. 대부분은 자연 매출이었고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 짓는 법 꿀팁 한 가지 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한 3일 동안 떠들 수 있는데 진짜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검색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그 검색 수를 보통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소형 키워드를 정의할 때 검색 수를 보통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검색 수가 낮아도 절대 쓰면 안 되는 키워드가 있고 검색 수가 좀 높아도 써도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네이버는 그 상품 딱 쳤을 때 검색에 잡히는 메타 태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품명, 카테고리, 태그, 속성 이 4개가 잡히거든요. 길게 보면 스토어명까지. 상품명은 어차피 무조건 길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태그 속성을 봐야 되는데 속성과 카테고리에서 잡히는 키워드들은 사실 처음에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모든 판매자가 공유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초보인데 속성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써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검색량이 300이어도 순위가 200이 300이 떠버려요. 왜냐면 모두가 속성의 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된단 말이에요. 공통적인 값이니까. 그쵸.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내가 만약에 뭐 빨래 건조대를 판다. 그럼 빨래 건조대 관련된 대한민국 키워드를 몇백 개를 수집을 해야 돼요. 수집을 해서 내가 못 쓰는 키워드 다 버리고 그 각각의 키워드를 이게 상품명으로 노출이 되는지 혹은 속성 노출이 가능한지 태그 노출이 가능한지 카테고리 노출이 되는지를 다 분류시킨 다음에 속성이랑 카테고리는 제외시키고 상품명이랑 태그 키워드부터 먼저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서 처음에 아예 노출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속성이랑 카테고리는 어차피 다 같이 갖고 있는 예,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맞아요. 시작을 하는 건데 상품명이라는 태그는 나만이 차별을 줄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공략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그리고-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모아는 그 키워드들 있잖아요. 네. 그 키워드들을 매일매일 순위 추적을 다 해봐야 돼요. 맨 위에 있는 큰 키워드부터 검색량 한 300인 키워드까지 40개를 모아놓고 그냥 일렬 엑셀, 저는 엑셀을 관리하거든요. 네. 순위 추적을 해가면서 계속 봐야 돼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상위권에서 훨씬 중요해요. 상위권에서. 하위권일 때는 어차피 뭘 해도 순위가 안 잡히거든요. 사실 그죠. 너무 확고해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전 처음에 무조건 외부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너무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검색률을 먹어서 올라가는 거는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상품이 그죠. 좋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초반에 그 지옥 같은 구간은 외부 유입을 돈을 써서라도 일단 탈출한 다음에 중요한 건 상품이 상위권으로 올라왔을 때 그죠. 이때는 똑같은 리뷰, 똑같은 구매량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상품명 속성 태그를 어떻게 배치시켰냐에 따라서 매출이 2배 넘게 차이가 나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엄청난 꿀팁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아예 간과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명의 그 배치별 있잖아요. 정확히 똑같은 8개의 단어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형 빨래 건조대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치면은 이 대형 빨래 건조대를 그냥 그대로 순서를 썼을 때랑 대형과 빨래 건조대 사이에 단어 3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순위가 이렇게 차이 나요. 아 그럼 결국에 이제 내가 어느 키워드에 힘을 몰아줄지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대표님 그러면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 루틴은 아침에 그냥 한 10시 정도에 출근해서 그냥 일단은 팀원들이랑 간단하게 회의를 하고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을 갔다 왔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한번 갔다 오면은 아는 중국 공장이 한 50개는 생겨요. 거기서 저희가 진짜 샘플 받을 것만 추려가지고 일단 지금은 샘플부터 먼저 다 받고 있어요. 샘플 받고 나서 저희 뭐 로고 같은 거 각인하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 발주 넣을 거면 발주 넣을 거 있을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존 제품 재고 확인 같은 것도 하고 사실 저 이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재고 확인한 다음에 부족할 것 같으면 맞춰서 물량 넣고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많이 공부하는 건 쇼핑 마케팅. 여기가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진짜 브랜드 되신 분들을 최근에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네. 내년은 아마 쇼핑만 거의 올인할 것 같아요. 제품 쪽으로. 쇼폼이면 뭐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요, 그죠? 쇼클립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인스타로 먼저 인스타 올린다. 릴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인스타 릴스 네. 올린 다음에 그 쇼폼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어차피 메타 광고 돌릴 때 오가닉으로도 안 터진 것 영상들은 광고 돌려도 어차피 안 터지더라고요. 네. 일단 오가닉으로 먼저 터져야 그죠, 되다 그죠. 보니까 오가닉으로 먼저 터트린 다음에 잘 터진 것들을 메타 광고 돌려가지고 스마트스로 꽂을 건데 사실 저희 네이버 클립 돌릴 때도 저희가 막 40만 이런 영상 많이 터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약간 꿀팁 같은 건데 네이버는 그 클립은 네이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밑에 제품을 링크로 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쇼폼 보면은 클릭하면 바로 제품을 넘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구매를 해도 점수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클릭 점수도 안 먹고 구매 점수도 안 먹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100개가 팔려도 거의 먹는 순위 상승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 외부로 팔리기만 한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오가닉 매출인데 그러려면 일단 검색 순위가 올라야 된다. 그래서 클립으로 잠깐 이렇게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거는 일시적인 거지 오래가지 못하니까 저희가 그 클립이랑 블로그 채널을 돌릴 때 저희 링크를 다 빼라고 했어요. 어차피 살 사람이면 산다. 네. 진짜 살 사람은 어떻게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사기 때문에 그냥 댓글로 뭐 어디 뭐뭐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링크를 다 뺐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 40만 터지니까 다음날 스마트 수입이 한 700 찍히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순위가 진짜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아 이게 통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클립을 진짜 엄청 돌렸어요. 내일도 한 몇천 개 보내면서 클립 뭐 이런 외부 마케팅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스마트 스토어는 그렇게 그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쿠팡은 솔직히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쿠팡은 뭐 그냥 자체 광고만 잘 돌리면 예. 그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쿠팡은 약간 솔직히 매출 내기 너무 쉽거든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만큼 순이익률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매출, 그러니까 순이익의 반절이 광고비로 다 빠지는데 까먹는 게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네이버는 약간 고인물 시장이어가지고 올라가기가 진짜 힘든데 한번 올라가면 거의 연금이에요. 잘 안 내려와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쿠팡.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10시에 출근을 하시면 뭐 일반 직장인들처럼 9 to 6 하루 8시간 정도 일을 하시나요? 더 하죠. 아, 더 하시나요? 네. 퇴근하고 운동 갔다 와서 더 마무리할 거 하고 전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강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예.
할 것도 많아서 주말도 합니다. 사실 주말에 보통 강의를 해서 뭐 주에 50시간 정도 하시는 거? 그 정도? 세면서 한 적은 없는데 그냥 네. 거의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월화수 금토일 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물론 사업의 초반에는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업 1년차 때는 뭐 거의 주에 원래 보통 사람 주에 40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예. 저는 뭐 한 50시간 뭐 이 정도씩 했는데 이게 2년차부터는 거의 주에 40시간도 채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직장인들은 이게 정해져 있는 거고 약간 의무인데 저희는 솔직히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했을 때 좋은 거지 안 했을 때 뭐 누가 혼내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되게 어려웠는데 사업 하신 지 그래도 꽤 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게 이런 이제 성과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좋게만 감사합니다. 저도 2년차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2, 3년차? 네, 한번 빠지고 또 열심히 할 때 있고. 네, 맞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네. 시즌별로. 그러면 이제 또 뭐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따로 있을까요? 그래도 꽤 오래 하셨으니까. 솔직히 혼자 할 때는 힘든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혼자 할 때 힘들었던 거는 거의 힘들었던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팀원들을 뽑아서 이제 팀을 꾸리게 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일단 사실 지금도 가장 어려운 거는 네. 제품이 잘 팔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품을 재발주해서 이렇게 순위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할 게 더 많아지죠. 근데 이제 모든 제품이 다 잘 팔리기 시작하면은 보통 모든 셀러들이 돈맥경을 한번 겪더라고요. 약간. 네네. 왜냐면 이제 정산 시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고정비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초반에 브랜드 운영하는데 되게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죠. 네. 저는 초창기에 또 팀원들을 많이 뽑았다 보니까 지금 각오로 다시 돌아가면 조금 더 신중히 운영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완벽하게 할 줄 모르는 거에 대해서 팀원들에게 맡겼던 거. 그죠. 그럼 뭔가 섣불리 되고 신사고도 많이 겪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요즘 커머스에서는 그냥 MD 한 명, 디자이너 한 명, 그 다음에 편집자 한 명, 마케팅 한 명, 대표 이 정도면 저는 솔직히 한 80억까지 찍는다 보거든요. 주위 사례들 봐도 보통 그 정도 인원을 찍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그때 브랜드를 안 해봤고 사입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리스크와 어떤 그런 돈이 안 들어가는 위탁이라는 사업만 해왔다 보니까 이 구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네.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무력의 고정비를 빡 직원 보고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타임어택이 되더라고요. 약간 네. 혼자 할 때는 약간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될 때까지 나 혼자 잘 방법을 찾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네. 이제 고정비가 나가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 정답을 일정 시기 안에 찾아야 그죠. 되더라고요. 빨리 약간. 찾아야죠. 그쵸. 네. 이게 모든 게 항상 타임어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네. 저도 이제 초보다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일보다도 더. 일단은 뭐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중국 사입 제조에서도 이제 인터뷰 마지막으로 조금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초보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매 대행이나 위탁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연하게 사입 제조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통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배울 게 많은데 사실 한 번 해보면은 별거 아니긴 합니다. 한 번 해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뭘 팔 거냐, 소싱 이게 가장 어려울 텐데 하다 보면은 분명히 늘어요. 꽤 재밌습니다. 내 제품 만드는 게. 저희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처음 딱 수강한 지 2달 되신 분들도 본인 상품 제조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00만 원 언더로. 근데 어느 정도의 그 제품 변형과 소재 변형, 색상 변형 정도만 해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병행해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 판매자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본인만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많이 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킬을 미리 쌓아놓으시면은 분명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반드시 접지 마시고 항상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 기존 거 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항상 기존 거 하시면서. 맞아요. 네. 파이프라인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네.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신 멀티파이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